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들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파이어족과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월배당 ETF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15%의 높은 월배당과 또 연 10%의 배당 상정이 가능한 ETF가 뭐가 있는지, 또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분리과세 수혜주는 과연 국내 배당 성장주가 될지 미국 배당 성장주가 될지, 이러한 내용과 최근 들어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인 슈드 아시죠? 또 슈드의 국내판 버전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 중에 있습니다. 과연 대안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고요. 과연 이러한 대안 ETF가 미국 배당 또 국내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드 콜 ETF. 자, 미국 배당 이쪽이 좋을까요? 아니면 국내 배당이 좋을까요? 배당 성장 둘 다 가능할까요? 배당률은 높을까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ETF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코덱스 그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표적인 배당과 성장을 함께 가져가는 ETF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그 슈드라는 미국 배당 다운존스에서 수익률이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이탈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자금 중에 일부분이 요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로 지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드디어 2022년도 9월에 상장이 됐는데 마침내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목표 분배율은 높지는 않아요. 한 10% 정도 잡고 있고요. 5년 정도 평균 분배율은 한 0.8% 이상 되고 있습니다. 슈드랑 다른 점이 이제 기초자산이 디보라고 하죠. 디보도 그 앰플리파이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입니다. 하지만 디보 ETF만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고 이 디보와 그리고 S&P 500 지수, 대표적인 또 그 VO라는 우리 수수료가 싼 S&P 500 지수 ETF 있죠. 이 두 가지를 주력으로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46% 정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과 S&P 500 지수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액티브 전략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타겟도 아니고 고정 커버드 콜도 아니고 오히려 액티브 전략을 활용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시장 상황이 계속 올해 2025년처럼 좋을 때는 옵션 비중을 조금 이제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행사가라든가 이런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했을 때 하락장 방어력도 상당히 뛰어난 걸로 나오고 있고 15일 분배금 지급 기준인 월중 배당입니다. 보수도 아주 저렴합니다. 총보수가 0.19%예요.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판 버전인 역시 미래에셋에서 나온 이름이 엇비슷하죠. 네, 미국 자만 빠졌네요.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요것도 꽤 됐습니다. 2023년도 12월에 상장이 됐고 그동안은 조금 낮은 분배율이어서 그런지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2025년도에 한 1,000억 이상이 상당히 유입되는, 그러니까 슈드에서 빠진 자금의 또 일부가 또 이쪽으로 들어왔죠. 상당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ETF입니다. 연간 목표 분배율은 사실 뭐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 한 15% 전후로 맞춰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 그 12월 달 월 분배율이 2%를 넘어서면서 사실 뭐 7월부터 계속 넘었습니다. 2% 정도의 월 분배율을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어떤 코스피 200 지수는 아니고요. 국내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하는데 또 아까 그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배당 성장주의 S&P 500 지수를 편입시켰는데 요 타이거 배당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의
기술주, 그중에서도 반도체 주식, 특히 올해는 반도체 주식이 좋았죠. SK 하이닉스 엄청났죠. 또 삼성전자도 거의 12만 전자까지 뚫었습니다. 예, 이런 기술주를 섞어서 운영한다는 게 결국 액티브 전략을 쓴다는 게 좀 가능한 점이죠. 여기에 그 상승장이 어느 정도 가격이 열려 있는 외가격, OTM, 그것도 5%까지 상승까지 쫓아갈 수 있는 아주 높은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쓰고 있고요. 액티브 전략을 쓰다 보니까 그 시장 상황이 올해처럼 좋았을 때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뭐 절반까지 줄이면서 기초자산 상승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만약에 횡보장이라든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금 늘려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금처럼 월 2%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 시장 상황에서는 맞아떨어진 느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또 기초자산이 국내 배당주기 때문에 배당 소득을 제외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비과세 효과가 아주 크죠. 또 이거는 또 30일 분배 지급 기준 기준으로 월말 배당. 그러니까 이 두 가지 ETF를 다 갖고 있으면 한 달에 2번 월급 받는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고 보수는 조금 미국 배당에 비해서는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했던 그동안 그 슈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연 3% 분배율 재투자까지 포함해서 토탈 리턴 수익률이 한 4% 선입니다. 상당히 부진했죠. 코스피가 88.5% 올랐고 1년간.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14.8%, 그리고 또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64.7% 수익률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수두가 상당히 부진했다. 그 자금이 많이 이탈됐다. 그래서 이탈된 자금이 요 미국 배당과 국내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로 유입되고 있다.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은 달러 가치가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하나의 이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연말에 산타랠리가 조금 주춤하는 상황도 있고요. 특히 이 기축통화의 가치가 흔들리면서 실물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실물 자산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라든가 뭐 원자재라든가 최근에 특히 금 가격도 상당히 높고 은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70% 이상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4,200선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환율이 좀 부담이죠, 고환율이. 하지만 최근에 정부가 좀 개입하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을 되찾은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배금, 분배율이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미국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 같은 경우는 언제 상장했죠? 2022년도에 상장했습니다. 그때 좌당 55원이었어요, 분배금이. 근데 올해 2025년 말에 98원까지 상당히 성장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분배율도 0.47%에서 올해 0.88%까지 여기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진정한 성장과 인컴을 갖고는 미국 배당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 1월에 한 좌당 70원이었는데 12월 달 1년 사이에 270원으로 엄청나게 올랐죠. 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분배율도 연초에 0.7%가 7월을 넘어서면서 물론 특별 배당도 약간 있었지만 12월 달에는 2%까지 월 2%면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를 만약에 여기에 넣게 되면 월 500만 원의 분배금이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달라서 배당률은 좀 높죠. 통상 한 5% 전후고 최근은 주가가 상승해서 한 4% 초반대입니다. 하지만 약 15%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옵션 프리미엄을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배당 한 4%대만 과세고 옵션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배금의 과세 비율을 보게 되면 한 11%가 과세이기 때문에 약 90% 정도는 비과세다. 그러면 여기서 받는 분배금의 90%는 금소세와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이 보통 슈드나 디보 같은 경우 콜옵션 매도를 위한 옵션의 기초자산은 S&P 500 서로 다르죠. 그럼 변동성이 심합니다. 하지만 그 콜옵션 매도를 할 때 약간의 그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오리지널 ETF의 기초자산
슈드나 디보 같은 데에서 수익률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올해는 S&P 500보다 슈드가 상당히 처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상당히 그 수익률 격차가 벌어졌다. 그래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그 비과세 혜택은 없어요. 매매 차익이나 옵션 분배금 전체가 배당 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죠. 오히려 국내가 더 낫죠. 그래서 혹시 그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를 하시는 분들은 연금 펀드라든가 IS 계좌, 그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과세 연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나중에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는 뭐 금소세라든가 건보료 같은 데 포함되지 않는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 요거를 핵심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드디어 이제 2026년도 내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6년도에 받는 결산법인 배당금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때 받는 배당금은 보통 우리 배당금 그러면 개인별 기준으로 연간 기준입니다. 또 세전 기준으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 전까지는 원천 징수가 되는데 초과되는 분들은 다른 소득, 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최소 6.6%, 최대 49.5%의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한 번 더 종합과세가 되죠. 하지만 이 배당소득은 이제 분리과세로도 배당소득만 따로 띄어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배당은 또 세율을 별도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으시게 되면 14%로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세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천이 초과되지만 3억까지는 보통 20% 구간이고요. 이번에 신설된 게 3억 초과 50억까지 배당 받으시는 분. 엄청나네요. 25% 구간. 50억 초과해서 배당 받으시는 분들도 30% 구간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 소득 받았다고 무조건 분리과세로 가는 게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유리한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배당소득 기업에 이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느냐? 현재까지 개정안을 보게 되면 배당 성향이 통상 40%, 상당히 높죠.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면서 직전 연도 10% 이상의 배당금을 늘리신 기업. 통상 이제 금융지주가 여기에 많이 해당돼요. 금융지주가 통상 한 배당 성향이 31%를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주가 조금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목이 말고 뭐 ETF라든가 월배당형 ETF, 또 펀드, 또 리츠 이런 경우는 여기서 받는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보통 분리과세가 돼 있죠. 한 5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운용하게 되면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리과세가 중요한 게 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게 되면 세금은 이렇게 납부하지만 아까 말한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소세에서 제외되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소세는 제외가 되지 않는데 내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배당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또 일반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당되지 않는 종목에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은행에 정기예금을 갖고 있어서 이자를 받거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별로 연간 1,000만 원, 999만 원까지는 보통 건보료 적용할 때 0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돈 10,000원이라도 1,001만 원이라도 초과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지역 건보로 내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전체 금융소득에 분리과세라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8.1% 내년도부터 바뀌었죠. 높아진 건강보험료가 한 번 더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장인 분들은 똑같아요. 직장에서 반반씩 고 계시죠. 2천만 원까지는 그냥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리과세로 대상 종목에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 초과됐죠. 얼마 초과됐습니까?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서 8.1%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혜택이 되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 평상시와 똑같다. 요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배당, 국내 배당 성장이 좋은지 아니면 글로벌, 미국 배당 성장이 좋은지 거기에 맞는 그 ETF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 연동된 내년도부터 시행될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뭐 금융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재테크, 종합자산관리 관련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